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성기업 확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성기업 확인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슨 일이 생겼나 할 정도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많은 분들이 갑자기 많이 연락을 주셔서 이제 도대체 어떤 일이 있길래 이렇게 여성기업 확인서에 대해서 관심이 많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이 컨텐츠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근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연락 주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은 이제 오해를 하고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희가요 3년 전에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서요 요번에 갱신을 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세요. 네, 여성기업 확인서는 발급받은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 유효기간인 것이고 그 유효기간이 끝나면 재발급을 받는 갱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다시 발급받아서 유효기간 3년을 보장받고 그 여성기업 확인서를 갖고 각종 입찰이라든가 정책자금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보해 놓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한 의뢰인이 3년 전에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을 받았었다가 이제 그분도 갱신하겠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을 수정해서 갱신이 아니고 신규 등록이십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렸었던 케이스인데 어제 이제 현장 실사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나올 텐데 그분께서 전화를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3년 전에 인터뷰 했을 때에 비해서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이 어려워졌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3년 전에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갱신이라고 하면은 제출 문서가 만약에 10가지다. 그러면 그 중에 대부분의 문서는 인정하고 갱신에 요구되는 한두 개의 서류만 더 추가 제출하세요 라고 하고 뭐 현장 실사는 면제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갱신의 의미인데 여성기업 확인서는 3년 이후에 등록 신청을 해도 고스란히 처음에 했던 거와 동일한 서류들을 내야 되고 또한 현장 실사도 받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3년 전에 비해서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 이제 까다로운 질문과 더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받기 때문에 갱신이라는 표현은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새로 의뢰 들어온 업체들이 두 군데 업체가 쌍둥이 같이 다 디자인을 하는 사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저희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은 준비할 자료의 안내문을 보내드리는데 그 준비해야 될 안내문에는 발급받아야 될 서류가 있고 작성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성해야 되는 서류 중에 신청기업 현황서가 이제 가장 까다로운 서류죠. 거기에 이제 창업 동기를 쓴다든가 기업 소개, 경력사항 이런 걸 쓰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한 줄 문장을 쓰는 것도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제 이민경 행정사에게 의뢰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바로 이 신청기업 현황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나 혼자는 못하겠어. 이래서 이제 의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신청기업 현황서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그 회사가 지금 어떤 현황인지를 파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 회사들이 회신을 줬는데 회사가 설립된 지는 꽤 오래됐어요. 뭐 2018년 그 이전 이렇게 설립이 됐는데 정작 전년도 매출액 제로, 또 3개월 내 매출액 제로, 뭐 이런 식으로 매출액이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의뢰인에게 전화를 직접 드려서 회사가 설립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매출액이 없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사실은 지금 목적하는
디자인과 관련한 공공 입찰이라든가 이런 거래에 대한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유는 본인이 이제 디자인 쪽에 전문가이다 보니까 뭐 컨설팅을 한다든가 심사를 한다든가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개인적인 활동을 주로 했고, 여성 이제 디자인 업체로서 사업체를 낸 다음에는 바로 또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매출이 거의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 내용이 자료를 점검하는 직원의 입장에서 봐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현장 실사를 나오신 분들이 봤을 때도 타당성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야지, 누가 봐도 회사가 생긴 지는 오래됐는데 매출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또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고 싶다 이러면은 앞뒤가 안 받는 내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의문이 가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심사위원이나 현장 실사를 오실 분들이 의문을 가질 부분을 이민경 행정사가 먼저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잠시만요. 그 의문을 가진 걸 갖고 제가 먼저 질문을 해서 그 답을 들어갔고, 신청기업 현황서 작성 내용 안에 심사하시는 분들이 의문을 갖지 않도록 내용을 풀어드리는 게 이제 제가 해드릴 소임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했던 이 개인 업체는 비대면으로 바로 그냥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고 단독 대표고 스토리가 충분히 납득이 간다. 그럴 경우에는 서울이나 경기도권, 수도권에는 워낙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신청기업 현황서 내용을 보고 그냥 바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사례도 종종 있는데, 이 회사가 바로 그 케이스여갖고 의뢰인께서 정말 뛸 듯이 기뻐하면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 잘하세요 라고 이제 훈훈한 대화에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수많은 케이스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해 주시나요?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그리고 전화 끝날 아니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많은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질문들을 몇 가지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 등록증은 낸 지 오래됐는데 창업한 이후에 매출이 하나도 없는데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여성기업 확인서 저희 사업자 등록증상에 업체 종목이 여러 가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받을 때 주 업종에 그 여러 업체 종목을 다 기재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성기업 여성 대표인데요. 요번에는 이제 요번 여성 대표 이외에 다른 사업자로도 이미 여성 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중복해서 여기저기 여성 대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발급이 가능한가요? 이러한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한가요를 여쭤보는 분도 계시고, 우리 사업자에는 4대 보험 가입한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신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또한 이제 4대 보험의 여성 대표인 제가 다른 회사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가능한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한 다음에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이거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시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성기업 확인서 하는데 사무실은 못 내고요, 집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또는 공유 오피스텔을 이용해서 여성기업 등록하려는데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이렇게 이제 수많은 케이스에 대한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민경 행정사가 이제 현 시점에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답해 드립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자신감 갖는 행정사가 되게 된 거죠. 이제 여성기업 확인서를 의뢰하시는 분 중에는
아주 다양한 지위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 또 개인 사업자면서 공동대표인 사람, 또 법인 사업자인 분, 또 법인 사업자 중에 각자 대표인 경우, 협동조합, 유한회사, 이렇게 이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경우마다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아주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도양수하는 케이스도 있고, 증여하는 케이스도 있고, 또 증자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진짜 경우의 수가 진짜 몇십 가지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경 행정사 사무실에서는 이미 그와 같은 수많은 케이스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해드린 실적이 있다 보니까 샘플 서류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는 뭘 낼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의문을 가졌을 때 특히 이제 세무사님들께서 정확한 자료를 못 주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이제 이민경 행정사는 이제 여성기업 확인서를 수많은 케이스를 이미 발급을 해드리는 과정에 어떤 문서가 필요하다는 경험이 누적이 된 데 비해서 세무사님들은 의뢰인들께서 이제 연락드린 그 세무사님이 아마 처음 여성기업과 관련한 자료를 지원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시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서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뭐 말로만 자꾸 하면 시간만 오래 걸리고 상호 간에 이제 그 정확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편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는데, 이민경 행정사 사무실에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샘플 서류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서류를 주시면 됩니다.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바로 그 자료를 샘플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최근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이제 의뢰인이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뭐 걱정이 돼서 계속 연락을 주시면서 자기 부인이 하고 한번 직접 통화를 해달라. 그래서 직접 통화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모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이 남성 대표께서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여성 대표가 이제 많이 뭐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일단 말을 많이 떠듬으세요. 그래서 전달이 안 되는 정도의 발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경 행정사가 발급 100% 성공에 대한 5점을 남기면 안 되니까 아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말을 더듬고 계시는 그 여성 대표에게 요령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현장 실사 나오시는 분도 인간인지라 동정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스스로 이 사업체 운영에 있어서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본인이 스스로 한다는 자신감과 당당함을 갖고 비록 말을 떠듬기는 하시지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떠듬더라도 차분하게 하실 말씀을 다 하시도록 노력을 하시라고 그러고, 저희가 드린 45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남편분하고 충분히 연습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그냥 남편분 되시는 분이 너무 기쁜 목소리로 연락을 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샘플 문서도 몇 가지 드리고 그랬으니까 이분들이 거래 실적에 대한, 이제 회사가 창립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실적에 대한 결과, 증거 문서를 제시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걸 최소화하고, 그랬더니 그 현장 실사 오신 분이 그 실적을 사진을 찍어 가시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사업 잘하세요 라고 오히려 훈훈한 덕담을 하고 가셨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정보의 허브고 이제 케이스의 허브가 되다 보니까 이민경 행정사는 수많은 케이스를 경험했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대응 전략을 의뢰인에게 이제 미리 알려드려서 실수 없이
100% 발급 성공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기업 확인서에 대해서 관심 갖고 발급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은 언제고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여성기업 발급 성공이라는 여러분에게 기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영상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리면서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